요즘에 그 오픈 채팅방을 보면은 제일 많은 고민들이 사수가 없다야. 뭐 그게 큰 회사인지 작은 회사인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사수가 없어서 업무를 실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쨌든 간에 업무는 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디 가서 뭘 배우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 혼자 어떻게 해보는 게 뭐가 좋냐 그러면서 제일 많이 이제 나오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서비스를 역기획을 해봐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먼저 말씀드리면 전 좀 부정적이에요. 예, 역기획을 해본다? 뭐 토스를 그대로 다시 화면 설계부터 해보고 뭐 그 다음에 IA도 해보고 이렇게 가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언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그게 무슨 도움이 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그 비즈니스의 전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 내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의 비즈니스 방향성도 사실은 알아야 되고 앞으로의 로드맵이 뭐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역기획을 한다? 그냥 그거는 필사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도움은 나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럴 거면 토스를 지금 형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본다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다른 기획을 해보시던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동감이에요. 음. 어떤 서비스든 완벽한 서비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을 찾는 거 위주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점만 골라 쓰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웹기획을 좀 더 다른 걸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동종업계에서 잘 되어 있거나 또는 바라는 그 산업 분야에서 잘 되어 있는 것들 그런 데에서 좋은 점만 찾아오고 좋은 점을 찾으면서 내가 만약에 그 서비스를 하는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면 나는 거기서 보완을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K 언니는 어떠세요? 저도 그 얘기는 동감을 하고요. 실제 현행화된 사이트를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작업해야 되는 그 문서들 내가 만든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되게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수가 없다면 내 화면 설계에 뭐가 잘못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화면 설계를 보면서 자기가 그게 이해가 되는지 이거는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화면 설계 잘한 거든 못한 거든 사실 볼 수 있으면 제일 많이 보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거지. 이 화면 설계, 이 문구와 이런 내용은 내가 이해가 되는가? 이거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 화면도 뭐가 잘못됐는지 디스크립션도 뭐가 잘못됐는지가 남의 거는 보이거든요. 남의 거를 보면서 아니면 너무 잘 된 거는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된 거구나를 알면 그 다음에 내 거에는 그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한 많이 어떻게든 구해서 그런 걸 좀 보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주니어 기획자가 그린 거라도 정말 남이 그린 거 그래요. 맞아. 그렇게 보다 보면은 자기랑 동급이라고 생각한 친구들한테도 잘하는 점들이 있거든요. 버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구나, 뭐 이렇게 디스크리션을 쓰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구나도 알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 마스터를 정리하는 방법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남의 화면 설계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지금 당장 사수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말한 대로 새로운 거를 막 그 어떤 토스에서 정말 내가 이거 고치고 싶다 이런 거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렇게까지도 내가 아직 자신이 없다면 그냥 정말 남이 그린 내가 구할 수 있는 우리 회사에 다른 사람의 화면 설계라도 보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점, 잘한 점을 정리를 해보고 내 거와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아요, K님이. 왜냐면 인하우스에 있든 아니면은 다른 운영 조직이나 다른 TF의 에이전시에 있어 봤어도 기획자들의 역량이 다 거기서 거기인 이유가 자기 공부를 안 해요. 맞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거에만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음. 다른 부서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잘 관심을 몰라요. 일단 갖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화면 설계에서 누군가가 전체 공유하거나 뭐 이런 서비스 할 거예요. 뭐 그런 자리 있잖아요. 리뷰를 한다던가. 그럼 안 봐요. 안 보고. 하다못해 나랑 같은 서비스 메뉴를 옆에서 치는 사람 것도 안 봐요. 그래, 맞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급급하고 뭐 이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정말로 잘하려면 진짜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다 습득하는 것도 진짜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그럴 만한 상황도 안 된다고 하면 옆에 그냥 누가 있든 물어보세요. 이거 말이 이해가 되는지. 저는 되게 그 주니어 분들이 쓴 화면 설계서에 대해서
가끔씩 뭔가 가이드를 해줘야 될 때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딱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렵고 뭐 복잡하고 이런 거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디스크립션 같은 거 되게 단순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자기만 알아볼 수 어, 있는 어, 단어로 써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돼? 그 프로세스를 지금 말로 풀라는 게 디스크립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좀 느끼기도 하죠. 아, 예전에 내 사수들이 왜 다시 해와를 부르짖었는지를 많이 반성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요즘에 뭐 듣기로는 서비스 기획 관련된 학과가 뭐 있기도 하다고는 하는데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패스트 캠퍼스라든가 몇 군데 업체가 있긴 하지만 레타피그마도 있습니다. 교육해주시는 업체들이 좀 학원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기획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는 게 좋다 하는 툴이나 아니면 뭐 사이트도 좋고 지식도 좋고요. 그런 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획자면 PPT 정도는 제일 기본으로 쓰잖아요. 잘 쓸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들 말고 뭔가 버전이 높을수록 많이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오피스 버전 높으면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면은 PPT 안에서도 거의 디자인처럼 레이아웃 다 그릴 수 있는 분들도 맞아. 가끔 있더라고요. 네. 제가 기획자인데 정말 설계서 보면 이건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 맞아. 페이지 장표를 넘길 때마다 흐트러지지 않고 레이아웃이 장표를 넘긴 것과 안 넘긴 것과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듯한 난 그 그거 너무 착시 현상. 신기해. 응. 참 그렇게까지 쓰시는 분들도 지금 꽤 많이 옆에서 있으신데 PPT 옆에 계시나요? 네, PPT 그런 장인. 분이 옆에 계시는구나. 아니 왜냐면 제가 예전에 K님이 뭔가 작업을 하는 PPT 열어놓고 작업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와, 가이드라인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래서 그걸 쓰고 있어요. 얘는 어디다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가이드를 꼼꼼하게 잡아놓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끝날 때까지 폰트 사이즈와 그 대중소의 레벨 폰트나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설계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중간에 폰트 지금 옆에 계세요, 그분이. 폰트도 바뀌고 사이즈도 바뀌고 읽기도 전에 호감이 확 가는 건 맞는 맞아. 것 같아요. 그건 있어요, 확실히. 기본 소양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서 딱 그런 거 열었을 보면 때.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대대로 그 회사의 족보로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어. 예전에 작업한 거 좀 서비스 명칭 빼고 뭐 팔아보세요, K님.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제가 만든 화면 설계들은 다 그 회사 거예요. 갖고 그쵸. 나오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가끔 운영하러 고도화하러 들어가면 거기에 예전에 구축했을 당시에 산출물 모아놓잖아요. 봤을 때 정말 잘 되어 있는 설계서 보면 나도 모르게 앞에 가서 히스토리 그 계정 이력의 이름을 맞아요. 보고 있어. 누구신가. 그 확실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맞아요. 그래도. 진짜 우습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지. 대단한 기술이고 기획자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이제는 피그마로 웹페이지 설계를 하면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옆에 있었던 거 복사해가지고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레이아웃을. 그리고 같은 정렬이나 라인 맞추기도 굉장히 편하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피그마가 지금까지 최종으로 제일 잘 만들어진 게 아닐까. 가장 쓰기 편하고 요즘 트렌드에 잘 맞고. 맞아요. 네, 현재까지는 피그마 원탑. 그렇다면은 우리 투페이님이 추천하는 툴은 피그마와 피그마인 PPT? 것 같아요. 네, 피그마하고 PPT. XD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피그마를 디자인 툴로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디자이너나 개발자랑 협업하기에도 굉장히 맞아요. 좋고. 그 최고의 장점이죠, 진짜. 네, 근데 이제 좀 피그마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잖아요. 그냥 고도화를 하거나 기존에 만들어진 페이지에서 피그마를 쓸 때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설계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똑같은 페이지에 계속 뭔가가 업데이트돼서 바뀌어야 되는 일들이 자주 있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피그마로만 계속 맞아요. 관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맞아요. 다시 피그마에 만들어서
다시 그걸 문서화해서 그 시점 자체의 PPT로 버전을 다시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뭐 누구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이 생기는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피그마를 쓰면서 기획 업무가 많이 쉬워지긴 했지만 오피스 툴을 버리고 걔만 쓰겠다. 요건 또 불가능하고. 그 내부의 그 관계자들한테 데모하고 이럴 때는 아주 최고죠. 아, 있어 보이죠. 너무 있어 보이고 심지어 이게 디자인이 다 돼서 개발만 하면 될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너무 많이 주죠. 당장 내일 개발 진행시켜. 끝난 거 아니야? 이거 기획 디자인? 오, 완벽해. 개발 시작해. 이렇게 맞아. 되잖아요. 근데 되게 지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있어 보이게 포장해서 내보내는 것도 기획자의 일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네, 기획자의 역량이죠, 그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기술만 알아서 좋은 기획자가 된다? 하면서에서만 잘 쓰면 된다는 아니다. PPT 장인이 좀 꿀팁 하나 알려주시죠. 알려주세요. 운영할 때는 피그마를 사용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같은 화면이 수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PPT가 사실은 제일 아직도 꼭 해야만 하는 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서도 PPT로 만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보고서는 다 PPT죠. 어쩔 수 없이 PPT는 꼭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엑셀도 마찬가지. 운영에서는 엑셀과 PPT는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엑셀은 왜 필요한지 한번 알려주세요. 엑셀은 보고서를 만들 때 화려하게 그래프를 넣으려면 꼭 엑셀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떡하죠?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기획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어렵겠죠. 그렇죠. 매일 해야 되는 거. 매일 해야 되죠. 정답!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단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이거 여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애매할 정도로 되게 큰 범위이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의 애증하는 대상인 개발자. 개발자가 뭐만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고 나한테 화를 내고 뭐 내가 메일을 보내면 쪼르르 달려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고 계속 그런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주니어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험 우리 다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다 있죠. 일단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올리신 분.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분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항상 옳아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잘못을 했다면 회사가 잘못했겠지. 회사가 왜 그런 개발자를 뽑았냐고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같은 편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는 개발자를 뽑아줬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맞아. 그 기획자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맞아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은 해야죠. 그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낸다고 얘가 화를 내요. 누구한테 이르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내 말 안 들어주고 뭐 이런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관계잖아요. 일을 하는 사이이긴 하지만 기계랑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관계를 먼저 잘 해놓으면 그래도 반은 풀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이 화를 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짜고짜 그 사람이 개발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무조건 뒤밀어서 얘기한 건 아닌지 개발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요청한 건 들이대고. 아닌지 갑자기 아니면 프로젝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에 갑자기 무리한 요구한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잘 얘기해야죠. 좀 먼저 그 전에 친해져 놓는 것도 좀 방법이기는 해요. 맞아요. 많이 친해져 있고 서로 업무를 이해하고 좀 사적인 감정도 어느 정도 있고 밥도 한두 번 먹어보고 차도 마셔보고 또 커피챗 정도는 하는 사이면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사이라면은 그렇게까지 서먹하게 막 자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래도 초반에 업무 얘기 들어주고 맞아. 어느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도와주려고 해요. 요즘 개발자들 다. 저도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해달라고 할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보자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그렇게까지 막 화를 내고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기획자분들 중에 자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한테 업무를 요청한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상위에 있는 것처럼 맞아요. 지시하듯이 얘기하는 사람 간혹 있거든요. 레벨 맞아요. 상관없이. 아무리 연차가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기본 자질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이런 오해 아니면은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뭐 개발자가 나한테 해도 나도 기분 나쁠 음. 거고 똑같은 거다 음. 보니까. K님은 어떠세요? 사람 관계니까 기본적인 예의만 좀 갖추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개발자가 나는 나름의 예의를 갖추고 다 했는데 막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황을 좀 더 잘 설명을 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꼭 해야만 하는 이유라든지, 이게 지금 이렇게 내가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좀 나의 상황을 그에게 이해를 좀 시키는 게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피드백을 개발팀으로부터 혹은 개발자로부터 받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맞아. 잘못은 없으시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뭐 그렇게 잘못이 있겠어요. 좀 조금 서툴거나 뭐 능숙하거나 그 차이일 텐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고 뭔가 계속 와서 질문을 한다? 그럼 내가 충분한 정보를 안 줬, 뭐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거나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기획 업무가 아니라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을 하려면 그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아닌가. 네. 우선 사회생활을 먼저 잘해야죠. 우리가 통칭해서 사회생활이라고 말을 하지만 인간관계를 우선 좀 잘 해두면 먼저 다가가야 되잖아요. 기획자 특성상. 맞아요. 말하기 싫어도 싫은 사람한테도 얘기해야 하고 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캐치되잖아요. 대략 우리 기획자들은 또 눈썰미도 있고 맞아요. 눈치는 센스도 뭐. 있는 편이라 그 사람 자리 갔는데 그날 아침에 뭐 커피가 하나 놓여 있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다. 오, 그럼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라도 먼저 말 걸면서 할 수 있잖아요. 슬램덩크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통 갖다 놓잖아요. 기획자, 개발자든 자리 피규어. 가면 피규어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먼저 다가가면 그런 질문에 되게 정색하면서 안 받아주는 사람 사실 잘 없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까지 그렇게 뭐. 네, 그렇게 이제 좀 한두 마디 트다가 업무 얘기하고. 대신에 업무 얘기할 땐 명확하게 하시고. 네, 명확하게 전달하고. 제가 그러면서 오늘 2PM님한테 혼났어요. 왜요? 질문지를 써왔는데 리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썼더니 우리 2PM님이 누구한테 어떤 리뷰를 하는데 라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개발자한테 이렇게 들고 가면 팀장님 리뷰가 필요해요 하면 무슨 리뷰? 누구 불러야 돼? 어쩌라고 이러지. 나만 아는 나만의 계획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혼이 날 수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맨날 리뷰하잖아요. 기획 업무 하시면은. 맞아요. 리뷰할 때 대상은 여러 가지로 설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 디자이너나 개발자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혹은 회사 대표님일 수도 있고. 이럴 때 이런 리뷰를 할 때 꿀팁 같은 거. 일단 말을 잘해야죠.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뷰를 하려면.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잘해야 되냐. 이 리뷰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이 왜 앉아있겠어요? 이 리뷰를 들으려고 앉아있죠? 이 리뷰를 왜 하는지부터 나는 설명해요. 자, 오늘은 어떤 서비스를 다음 주부터 디자인하고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부터 저는 설명을 해요. 그래야 그 작업자들이나 내부에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기 업무니까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돼요.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하고 왜 내가 이거를 당신들한테 리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저는 배경 설명을 좀 하는 편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고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획을 하게 되었고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얼마만의 공수가 필요하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누가 의견을 안 주겠어요. 네. 너 이거 네가 할 거니까 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네가 하게 될 거야. 네가 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눈 하나씩 맞추죠.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담당자들 눈 다 맞춰요. 그리고 제가 기획을 다 했지만 100%인 상태에서 리뷰를 하진 않아요. 항상 10% 정도는 아쉬움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아리까리한 부분을 가지고 리뷰를 해요. 이게 실현이 내가 기획한 대로 100% 된다는 보장하에 리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콕 집어서 물어봐요. 나 여기 궁금해. 이거 될까? 라고 콕 집어서 물어봐요. 되게 정확하게 아이 컨택 하면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데 다들 딴짓하는 거는 참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걸 왜 하고 있어요, 리뷰를? 맞아요. 들어줄게 만들어야죠. 재미없으면 또 안 듣잖아요. 너무 장황하고. 너무
또 막 장표 읽는 것처럼 하면은 집중도 떨어져요. 그 말하는 사람도 집중도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면 펴놓고 자 읽으세요. 다 보셨죠? 다음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장.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다음 장.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저도 진짜 봤어요.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나온 거긴 한데 난 드라마에서만 정말로 봤어. 어머. 난 실제로 봤어요. 나도 실제로 눈앞에서 봤었어요. 아, 진짜.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것도 참신하게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뭐지? 이렇게 보게 되고. 되게 신박한 방법이다. 맞아요. 생각도 못했어. 근데 그 사람은 좀 불만이 있어서 그렇긴 하기는 했는데. 뭔가, 네. 저는 제가 리뷰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운영 중인 업무의 일부를 개선하거나 혹은 보고서를 고객사에게 리뷰하거나 사실 거의 대부분 그 두 가지 업무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연습은 해야 돼요. 연습을 한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말하다 보면은 이상한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 장표에서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큰 소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뭐 중얼중얼이라도 뭐 할 말들을 좀 연습을 하고 이상하게 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보고서 리뷰를 할 때는 꼭 해야 하는 말 꼭 알려줘야 되는 것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보고서는 고객사가 나중에 자세히 볼 거니까 어차피 자세히 볼 문서니까 내가 리뷰할 때는 굳이 그래서 얘가 1월 달에는 어쨌고요 3월 달에는 어쨌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 특이점 꼭 봐야 하는 점만 콕콕 집어가지고 그것만 주로 얘기를 하고요. 포인트만 찝어준다. 네, 포인트만 찝어서 그래서 요거는 네가 꼭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이거 너무 잘했으니까 이거 꼭 칭찬해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고서 리뷰할 때는 그렇게 리뷰를 하고요.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어드민에 입력을 할 때 여기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여기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리뷰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아하. 자기가 쓴 디스크리션 1, 2, 3, 4, 5, 6, 7, 8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 제목 입력하는 거 나도 아는데 그럼 이거 최대 몇 자야? 이거 디스크리션에 없으면 네가 말로 설명해 줘야지. 이런 거였거든요. 혹은 이거 내가 원래 쓰던 거니까 네가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여기서 바뀐 게 뭐야? 그게 사실 난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리뷰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저는 리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너 다 쓰던 거지만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달라졌으니까 이런 거는 꼭 참고해줘.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짧게 주의 집중해서 빨리 끝날 수 있게. 그렇죠. 다들 안 들어요. 자기 거 맞아요,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그러니까 안 들어. 그냥 리뷰 같은 거 보고서 리뷰 최대 30분 안에 끝나게. 개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한 페이지에 10분 넘기지 않게 그냥 그 정도로 짧게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한 것만 찝으면 오히려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정도 다들 경험이 있는 분들이면은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니어 때 있었던 경험 때문에 내가 입에 붙지 않는 어려운 전문 용어나 영어 같은 건 잘 안 써요. 네. 왜냐면 그게 한번 입에서 꼬이기 시작하면은 다음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도 엉망진창으로 얘기를. 맞아요. 그 어렸을 때는 전 되게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막 전문 용어 막 쓰고 하는 거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거를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처참하게 깨지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 그냥 꼬여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끝내고 나 혼자 막 정말 집에 가서 막 이불킥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일들을 해보니까 아 그게 전문 용어 잘 쓰고 뭔가 영어 요즘 특히나 이제 우리 IT 업계에는 유행하는 영어 단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쉬운 언어 영어 단어이기는 한데 예전에는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거를 이건 다 이슈야. 이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되도 않는 그런 허세를 좀 부리고 싶어서 어렸을 때 좀 많이 좌충우돌하고 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냥 내가 맞아요. 잘 할 수 있는 말로 어려운 거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되게 더 대단한 거잖아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다. 최명 걸고 쉽게 얘기하고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잘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어려운 용어 쓰면 오히려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용어를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용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 사실 기획자분들이 디자이너랑 이렇게 약간 트러블이 날 때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퍼센테이지로 많은 트러블은 개발자랑 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특히나 개발 담당자가
난 알지도 못하는 막 이상한 용어를 막 써가면서 버럭버럭 얘기를 하고 이러면 짜증도 나고 내가 되게 무식한 사람 된 것 같고 졸지에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공부를 하면 내가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진솔하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장단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개발을 알고 나서 기획을 했을 때 훨씬 더 체계적인 기획서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고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약간 자가당착이잖아요. 내가 개발을 조금 알고 있는 기획자일 뿐이지 내 오리진은 기획자예요. 개발 전문 지식이 약간 가지고 있는 하지만 내 역할은 기획자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설프게 개발을 알고 있으면 개발자랑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획을 할 때 좀 섣부르게 반만 알고 맞아요.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을 내는 기획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안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지나 봐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나 기획을 할 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개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기획자라면은 내 오리진은 기획자다라는 걸 좀 명심을 해야 돼요. 가끔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개발자랑 얘기하면서 이게 왜 개발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기획자가 싸우는데 자기의 그 얕은 개발 지식을 가지고 개발자를 가르치려면서 이제 그런 태도로 하는 걸 좀 보긴 했어요. 그래서 그 끝은 상당히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개발팀 전체한테 찍혔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네. 공격하신 거잖아요. 그런 그거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언성을 높여서 싸운다거나 우긴다거나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찍힌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예의 있고 젠틀하지만 강하게 이제 좀 푸시를 한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개발 경력이 최소한 10년 이상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실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 응. 섣부르게 그렇게 덤비면 좀 부작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한다면 뭐 결론은 개발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쵸. 안 될 리는 없죠. 네, 그런 설계나 약간 접근 방식도 기획자가 접근하는 거랑 개발자가 접근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같은 문서를 봐도. 개발자의 질문들은 상당히 다른 시선에서 날카롭게 꽂히잖아요. 나는 화면에 프로세스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단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혼자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확 찔러서 질문하잖아요. 그쵸. 이 콜은 뭘 트리거로 하나요? 이 팝업은 어떤 트리거인가요? 하니까 우리는 화면 흘러가다 버튼 누르면 팝업 띄워주세요.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트리거가 있어야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리뷰할 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개발자가 모르면 다시 정확하게 어떤 거를 설명을 혹은 자료를 더 드려야 되는지 요청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저는 그런 질문 너무 환영해요. 네, 왜냐하면 내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니까. 맞아요. 네, 너무 그리고 좋아요. 그런 질문이 없으면 실제 운영에서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듣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대로 만들었을 때 실제 맞아. 현행화된 애는 정말 이게 뭐지? 이런 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그런 저는 좋아요. 의미에서 진짜 인하우스에 있으면서 제일 좋았던 건 그건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자기 업무니까 리뷰를 허투루 듣지 않아요. 절대.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건 정말 듣고 좋아요. 있으면. 네. 그래서 개발자랑 일할 때 일할 맛이 난다? 이런 장점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인하우스에서는. 부럽습니다. 여태까지 느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진짜 내 편이구나. 그래, 네. 우리는 지금 몇 회차의 팟빵 녹음을 계속 하고 있지만 내 편인지 아닌지가 매회 나와요. 내 편이어야 하는데 내 편인 듯 아닌 듯. 그러니까. K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런 고민을 당연히 했었고 실제로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개발자랑 얘기할 때마다 너무 바보 같고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 친구에게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난 무엇을부터 해야 되냐. 왜냐하면 개발은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중에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기본인 서버부터 공부해 라고 했어요.
서버책을 샀더니 이건 내가 볼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요즘에 제가 다시 보고 있는 거는 개발 공부를 한다는 게 어차피 내가 딥하게 뭔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개발자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그런 강의를 되게 많더라고요. 실무를 하고 계신 개발자분들이 개발은 이런 거야. 백단은 이렇게 생겼고 서버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강의해 주시는 강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 정도만 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내가 서버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요걸 요청할 때는 이런 것까지 줘야 되는구나 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구나 라든지 뭐 그 정도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 공부가 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포스팅도 하나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정말 개발의 기억도 모르는 사람인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의 지식을 좀 갖고 싶다 하면은 저는 제일 추천하는 게 HTML, 자바스크립트, CSS 한번 해보세요. 그걸로 사이트 하나 만들어 보고 근데 만들면 느낄 거예요.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하지? 나는 이거를 내 포트폴리오 사이트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욕심이 하나 드실 거고 그러다 보면 필요한 아이들이 DB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파일들을 어디인가 올려야 되는구나. 이동할 수 있게 도메인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셔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작업 요청을 했을 때 개발팀장님들이 혹은 퍼블리셔분이 그건 돼요 안 돼요가 나오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파이썬 이런 걸 하는 게 그거 좋아요. 공부하세요. 하는데 그거 안다고 내가 개발팀장님을 넘어선 어떤 막 그런 불가능. 그거는 불가능해요. 개발자들이 하는 용어들 중에 내가 못 알아듣겠는 게 있으면 적어와서 검색해보면 요즘 네이버나 구글에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봐도 돼요. 그냥 그 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게 뭔데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요. 그냥 똘망똘망하게. 맞아요. 모르는데 물어보면 뭐. 나 개발자 아닌 거는 상대방이 너무 잘 알고 개발자가 있어요. 아니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되게 또 친절하게 네.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서비스에서 왜 우리가 이걸 쓰는지 특징이 뭔지를 잘 설명을 해주세요. 대부분. 근데 뭐 사실 개발자분들이 다정하게는 말을 안 해주는 편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좀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격하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특히 슬랙이나 이런 걸로 우리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거기서 되게 기분 상해하는 사람들 그 기획자분들 많으세요. 물론 단답형으로 안 돼요. 네. 끝. 음. 근데 뭐 대답했잖아요. 대답한 게 어디야? 제가 지금 투팸님 표정이 되게 아련했어. 대답한 게 어디예요? 대답을 안 해서 내 걸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찾아가게 만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진짜 이거는 경력이 많든 적든 계속 언제나 어려워요.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대상이 꼭 개발자나 디자이너 아니더라도 그냥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느끼신 인상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다 했으니까. 근데 이게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흡수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저도 초과가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상처받거나 뭐 마음 상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 한도치에 다다를 때는 자주 온다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번아웃이 되는 시점이 오면은 좀 인간관계 자체가 좀 싫어질 때가 있다. 네. 맞아.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 네, 그거는 뭐 경력에 따라서 오는 것 같아요. 음. 이 일을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네. 지치는 거죠, 뭐 사실. 네, 너무 많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겪잖아요. 개발자랑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기획자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맞아요. 해야 해요. 그게 참 스트레스이니까. 그리고 작은 부분도 봐야 하고 큰 부분도 봐야 하고 멀티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또 앞뒤 히스토리를 또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요. 여기저기 다 체크하고. 참견하고 다 신경 써야 하고. 저는 항상 어려웠어요.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고객사한테 메일 하나 쓸 때도 10번은 읽어보고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경력이 쌓였으니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 하나 보낼 때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고 말 하나 때문에 혹시 내가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하진 않을지 혹은 내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진짜 가볍게 뭐 "이거 완료됐어요."라고 완료 보고 하나 할 때도 읽어보고, 읽어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고 약간의 스킬은 조금 생긴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감정을 숨기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예. 상대방이 캐치를 하든 못하든 나는 알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허술한 기획안을 리뷰를 하고 있다던가 혹은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들이밀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되면은 목소리가 자꾸 작아져요. 작아지고 필요 없는 말들을 앞뒤에 계속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해야 될 말은 되게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중얼 하다가 아무도 못 들었다던가. 그게 왜 그럴까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숨기고 해야 된다는가. 혹은 연기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어찌됐든 약간의 그런 전략은 갖고 스피칭을 해야 된다는 게 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오히려 모르는 건 잘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런 거.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교육 방송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